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은 쉽게 하고 행동은 조심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 대부분 행동이 아니라 말이었다는 것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어도 말로 상처 준 적은 누구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10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법구경이 말하는 말 한마디의 무서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하려던 말 중 한마디는 참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뜻은 아니었어. 그냥 말이 그렇게 나왔어. 하지만 말은 의도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그대로 남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어느 70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분이 한 말 한마디가 귀에 맴돕니다. 제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했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말은 그동안 넌 제대로 된 일을 못했다는 뜻이었죠.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이 생생합니다. 말은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마음속에서는 평생을 삽니다. 우리는 말을 했던 것도 잊어버리는데 들었던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래서 법구경은 말을 화살에 비유합니다. 한 번 쏘면 다시 담을 수 없고 맞은 사람의 몸에 깊숙이 박혀 있다고. 지혜로운 말은 마음을 살리고 어리석은 말은 마음을 베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젊을 때의 말은 실수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 하고 이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더 무겁고 한마디가 더 오래 남습니다. 60이 넘어서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평생이 압축된 결과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생각, 습관, 가치관이 모두 그 한마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한마디는 젊은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던진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심판처럼 들립니다. 법구경은 말을 그 사람의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늘 따라다니고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실수로 넘어갈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은 욕설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말, 무시하는 말, 단정하는 말입니다. 너는 원래 그래. 다 너 때문이야. 그 나이에 아직도 그래? 넌 왜 내 동생처럼 못하니?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해. 이런 말들은 칼처럼 한 번에 베는 게 아니라 독처럼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상대의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한 50대 남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과장이 됐을 때도, 부장이 됐을 때도 아버지는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남들도 다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잘하셨다는 걸 말이죠. 할아버지에게 평생 인정받지 못한 채 사셨다는 걸. 그리고 그 방식 그대로 저를 키우신 거였어요. 법구경은 말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상대를 단정하는 말,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은 상대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나를 지나갑니다. 험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먼저 거칠어지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부터 편안해집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세상이 자꾸 불편하게 보입니다. 비난을 자주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미워 보입니다. 독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먼저 독해집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좋은 점이 보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집니다.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나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법구경은 항상 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는 것,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 둘 다 어리석음이다. 그렇다면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화가 났을 때입니다.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100% 후회합니다. 둘째, 이겨야 할 말이 아니라 지켜야 할 관계일 때입니다. 말싸움에서 이기고 관계를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셋째,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됐을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격으로 들립니다. 한 60대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꼭 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맞는 건 맞다고 반드시 말해야 했죠.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옳았던 적은 많았는데 제 말로 관계가 좋아진 적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는 압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라는 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말한 뒤입니다. 그 말만 안 했어도 이 생각이 오래 남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도 자식에게 했던 말입니다. 공부나 해라. 너는 동생만 못해.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자식이 커서 자신과 거리를 두면 그때야 후회합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부부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도 배우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나도 참 팔자가 기구해. 이혼하고 나서 혹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법구경은 말합니다. 후회는 이미 늦은 지혜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한번 후회해 본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며느리와 30년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가 늘 며느리 흉을 봤거든요. 친정어머니는 뭘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 살림도 제대로 못한다. 애들도 제대로 못 키운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며느리가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아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며느리에게 좋은 말 한마디 안 했구나. 이제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쌓인 말들이 너무 무거워서.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말을 조금만 바꾸어도 인생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비난 대신 멈춤을, 단정 대신 여지를, 충고 대신 공감을 선택할 때 관계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 말 대신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나. 나이 들어서 하는 게 그거야? 이 말 대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네. 다 너 때문이야. 이 말 대신 나도 화가 났었어.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 말해서 뭐 해. 넌 어차피 안 바뀔 텐데. 이 말 대신 이야기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단어 몇 개만 바꿔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한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아내가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뭐 하나도 안 하네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남편은 발끈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돼? 두 사람은 매일 싸웠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말을 바꿨습니다. 당신, 오랜만에 좀 쉬고 있네요. 평생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나도 가끔 심심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같이 산책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남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저녁에 같이 걸어볼까? 같은 상황, 다른 말.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구경은 이것을 선한 말의 업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좋은 말을 낳습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독한 말을 합니다. 남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가족에게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왜일까요?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 앞에서는 체면을 지키지만 가족 앞에서는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내려놓는 것과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에게 항상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그런데 집에 오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사 후배보다 내 아들을 더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독이 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족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일수록 말이 더 깊이 박힙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유산이 됩니다. 부모가 남기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평생 했던 말도 유산으로 남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했던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 말이 좋았든 나빴든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를 믿는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이런 말은 자식의 평생 자신감이 됩니다. 반대로, 너는 안 될 거야. 넌 내 동생만 못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버렸어. 이런 말은 자식의 평생 짐이 됩니다. 한 40대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건 딱 한마디예요. 너는 똑똑하니까 뭐든 할 수 있어. 아버지는 그 말을 자주 하지는 않으셨어요. 딱 한 번 제가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울고 있을 때 하셨죠.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버텼거든요. 말은 재산보다 오래 남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말은 평생 남아서 힘이 되거나 짐이 됩니다. 노년의 말은 마지막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을 남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말하느라 바빠서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 말을 준비합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늘 중간에 끊고 충고를 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전 할머니 의견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평생 말만 하고 듣지는 않았구나. 말을 줄이면 상대의 표정이 보이고, 감정이 보이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들립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설득하려 들지 않으니 상대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를 줄인 자리에 관계가 숨을 쉽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하려던 말 중 한마디를 참아보세요. 오늘 집안일 하나도 안 했네? 그 말 대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그 말 대신 그냥 숨 한 번 크게 쉬고 넘어가 보세요. 말 한마디를 줄이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관계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화려한 말에 있지 않고 조심스러운 침묵 속에 있다고. 오늘 하루 말을 하나 보태려 하지 말고 말을 하나 빼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침묵으로 채워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가뜨리지만 말 한마디를 줄이는 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오늘은 조금 덜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늘은 조금 덜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 꼭 해야 할까? 그 한 번의 멈춤이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